복습은 좀 하시나요?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제 등기법 수업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등기법 보고 공시법이라고 하고요. 공간정보법은 그냥 지적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합쳐서 이제 다 우리 공간정보법이랑 등기법을 합쳐서 이제 공시법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등기법 보고 공시법이라고 하세요.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등기법이 일단 공시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문항 숫자는 12문제, 똑같이 12문제씩 출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할 분량도 훨씬 많고요. 그 다음 일단 어려워요. 근데 처음 시작 접근이 어렵습니다. 시작 접근이 어려운데, 왜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수학 공부해 보셨잖아요. 약간 이제 수학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논리성이 강해서요. 처음 시작 접근은 어려운데, 그거 한 번만 이렇게 딱 깨우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책을 좀 안 봐도 점수가 나와요. 그게 이제 등기법입니다. 상당히 이제 민법과 같이 이제 더불어서 논리성이 아주 강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시작은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등기법은 공시법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1차 시험에서 민법에서도 등기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2차 시험에 이제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에서도 또 등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2문제 이상이다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일단 어렵다고 제가 이제 미리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아이고 이건 또 포기할래, 이 등기법 포기하시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2차 시험 합격은 힘듭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포기할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반에 힘드시니까 그것만 조금 잘 견뎌내시면, 자꾸 되풀이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러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제 쉽게 여러분들 오히려 뭐 지적보다 더 쉽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니까 이제 처음 좀 힘들더라도 꾹 참고 열심히 같이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요, 일단 기본서는 171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71페이지예요. 그 이제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에서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기본 과정에서 했던 내용은 계속 앞으로 이제 오늘 수업부터, 당장 오늘 수업부터 해서 계속 되풀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별도로 하지 않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 내용은 계속 나오니까요. 설명드리고, 일단 제2장 등기기관 그 설비 거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기본서 171페이지예요. 찾으셨죠? 네. 자, 거기 이제 171페이지 보시면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에서 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 나오고요. 그 네모 1번 이제 등기소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 2번을 보세요. 아랫부분에. 제가 안 본 부분은 보실 필요 없고요. 그 아라비아 숫자 2번에 등기소의 관할이 나옵니다. 찾으셨죠? 예. 자, 이 등기소 관할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는 일단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등기소의 관할은요, 부동산, 소재지, 전속 관할입니다. 여러분, 전속 관할이라는 전속의 의미 아시죠? 중개사법에서도 왜 전속 나오잖아요. 오로지 여기에서만 된다라는 거. 근데 그 여기에서만 되는데, 어디를 관할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아닙니다. 그렇게 시험에 내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 아니라 어디 관할이라고요? 부동산 소재지, 소재지 오로지 전속 관할, 거기에서만 된다라는 거. 자, 이 관할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세 가지를 제가 물어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첫 번째가 여러분들 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와요. 관할의 지정의 문제입니다. 관할의 지정. 자, 이 관할의 지정이라는 게 이제 뭘 말하냐면, 관할이 경합을 한다라는, 관할이 경합을 한다. 자, 물론 여러분들 시험에는 예가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은 딱 여기서 이 부분은 결론만 나와요. 뭐 예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돕고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령 X토지가 있고 Y토지가 있어요. 여기 두 필지 지상에 Z라는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합니다.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도 가능하잖아요.
자, 가령 이제 이 X토지가요, 예를 듭니다. X토지가. 부산에 가면요, 여기 노포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Y토지가 양산시입니다. 서로 인접해 있거든요. 예. 자, 이 두 필지 지상에 이제 가령 Z라는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합니다. 자, 그럼 건물을 신축하면 여러분 무슨 등기 하셔야 되죠? 건물 신축하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네, 작게라도 스스로 이렇게 자꾸 답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표가 다 나요. 앞에서 보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 표가 다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업 분위기가 올라가면 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대거 여기 계신 분들이 대거 합격하시니까. 네,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 이제 건물 신축하면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니까 양쪽에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어느 등기소가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노포동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물론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뭐 최근까지 금정 등기소입니다. 부산에 이 장전동에 가면 금정등기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금정등기소. 그다음 우리 양산시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양산등기소라고 양산 그 시법원 있는 데 있습니다. 양산등기소. 그럼 어느 등기소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공법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공법 공부 그래도 좀 하신 분들은 여기 조금 더 건물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그 등기소에 가셔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공법이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할이 경합, 즉 양쪽에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법에서는 상급법원장이 시험은 이것만 나와요. 지금 이 결론만 딱 시험에 나옵니다. 관할이 이렇게 경합을 하는 경우에는 자, 관할을 지정을 합니다. 누가 지정을 한다고요? 상급법원장이. 그리고 이 부분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상급법원장이 지정하는 그 관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상급법원장의 의미. 금정 등기소에 여러분 상급법원이요. 어딘지 아세요? 부산지방법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금정 등기소거든요. 상급법원이. 그다음 양산 우리 등기소의 상급법원은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거든요. 상급법원이 울산지방법원이에요. 그럼 상급법원이 서로 다르다 그죠? 네, 그러면 다시 그 위에 상급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부산지법의 상급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이에요. 부산고등법원이고 울산지방법원의 역시 상급법원은 부산고등법원입니다. 울산고등법원은 없어요. 부산고등법원이 상급법원입니다. 자, 결국 그러면 누가 관할 등기소를 이 사례에서는 누가 관할 등기소를 지정해 준다는 거죠? 부산고등법원장이. 의미 아시겠죠? 예, 근데 이 예시는 절대 시험에 안 나요. 또 시험장 뭐 여러분들도 막 공부하시면서 이거 포인트 못 잡으시는 분은 지금 자다가 깨신 분들은 이런 거 노포동을 관할하는 등기소는 뭐 금정 등기소야 막 이런 거 외우시고 해요. 절대 그거 시험에 안 나와요. 위에 이 네모친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기억을 오래 남고자 지금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이 이렇게 경합하는 게 여러 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그때는 상급법원장이 지정하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셔야 된다라는 거. 되셨죠? 네. 자, 그다음 관할의 위임입니다. 관할의 위임. 자, 사실 이제 현재는 이 관할의 위임이라는 문제는 이제 법의 규정은 있는데요.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현재는요. 이제 예전에는 이게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전산화 되기 전 시절에 여러분 등기소 한번 가보셨나요? 예전에 전산화 한 1990년대 있대요. 2000년 전에 1998년부터 전산화 작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까지 해서 5년 이상 소요가 돼서 전산화 작업이 전국적으로 완료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등기소 한번 가보시면요.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 민원인 어느 시간대 가시더라도요. 뭐 민원인들이 최소한 30명 이상 계세요. 은행처럼 번호 대기표 뽑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거기 계시는 이유가요. 상당수는 등기부 등본 발급받으러 오셨어요. 전산화되기 전 시절에는 우리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으로 이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발급 못 받았거든요. 등기소 가셨어야 돼요. 거기다가 또 등기 신청하시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등기 신청하시게 되면 일일이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그걸 기록을 해야 돼.
얼마나 업무가 막 과다합니까? 그런 와중에 그 관할 등기소 내에요. 아파트 한 10,000세대 지어요. 난리가 납니다. 등기부 10,000개 만들어야 되거든요. 난리가 나요. 종이 등기부 시절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업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법에서 부동산 소재지 전속 관할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 법원에서 여러분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시죠? 제일 높으신 분이요? 대법원장입니다. 자, 나름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부동산 소재지 전속 관할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을 다른 데다 넘긴다. 아무나 못한다 이 말이죠. 법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넘긴다는 거 아무나 못한다. 그래서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 누구세요? 대법원자. 그래서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구? 대법원자.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도 하시지만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헷갈리니까 시험에 계속 내요. 예. 그래서 관할의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다. 그래서 이제 관할의 위임의 문제는 업무 과다의 경우에 업무가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그 등기소에서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대법원장이 관할을 위임을 한다. 자, 그 다음 역시 종이 등기부 시절이에요. 현재는 전산화돼서 사실 이 부분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예전에 종이 등기부 시절에는 등기소에 등기부라는 그 장부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가령 뭐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든지 아니면 불이 나서 뭐 없어지든지 등기 업무를 천재지변 때문에 등기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등기 업무를 할 수가 없으면 이제 계약하고 잔금 치르시는 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못 하잖아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해하시겠죠? 국민들 엄청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등기 사무를 정지를 시킵니다. 역시 아무나 못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등기 사무를 정지시킵니다. 아무나 못해요.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 누구시죠? 대법원자. 여러분이 출제 잘해도 내고 싶겠죠?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관할의 지정권자. 여러분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구? 상급법원장. 그 다음 관할의 위임권자. 이건 법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기는 거니까 아무나 못한다 그죠? 관할의 위임권자는 대법원장. 그 다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등기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엄청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등기 사무를 정지시킵니다. 역시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 누구? 대법원장. 자,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 읽지 마시고요. 나중에 거기 이 노트 정리 자료에 보시면 이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만 딱 읽어보시면 돼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 읽지 마세요. 예. 전혀 힘 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등기부가 나옵니다. 등기부 파트는 뭐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기법 시험에서 뭐 등기부를 모르고 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등기부는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등기부, 또 하나는 건물 등기부. 자, 그런데 이 건물 등기부는요, 다시 또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 건물 등기부, 또 하나는 구분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구분 건물, 집합 건물 같은 말입니다. 왜 아파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이원화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이렇게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OX. 너무 당연합니까, 여러분? 옳은 질문이에요. 예, 어떤 분들이 안 틀렸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저는 하여튼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틀렸대. 그래, 왜 틀렸다고 하셨냐면, 아니, 토지 등기부, 일반 건물 등기부, 공공 건물 등기부, 삼원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틀렸대요. 그럼 혼자만 틀려요. 등기부는 여러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예. 다만 이제 건물 등기부는 다시 또 일반 건물 등기부와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로 나눕니다. 자, 토지 등기부하고요, 일반 그냥 건물 등기부는 등기부의 구성이 같아요. 등기부의 구성이. 그래서 제일 먼저 등기부 표제부가 나옵니다. 표제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어서 갑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을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등기부의 구성이에요. 표제부, 갑구, 을구. 자, 그럼 표제부에는 뭐가 나오느냐? 부동산의 표시가 나옵니다. 즉 토지 등기부는 토지 표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일반 건물 등기부는 그냥 건물 표시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걸 한꺼번에 이제 부동산 표시라고 하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가 나옵니다. 그럼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갑구에 소유권이 나온다라는 거는 삼척 동자도 알아요. 조금 오버입니까? 그러니까 웬만하신 분들이 다 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물론이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갑구에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가령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가요, 돈을 안 갚아서 그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요. 그럼 그 가압류 등기는 등기부 어느 구에 기재가 될까요?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서 그럼 어느 구에 기재가 될까요? 갑구에.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갑구에는 소유권은 물론이고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까지 갑구에 등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을구에는요, 소유권, 그죠, 이외의 역시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물론이고,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것들, 소유권 외의 권리는 물론이고 이에 관한 사항까지 역시 을구에 등기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가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야. 나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전세권자입니다. 역시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그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어느 구에 등기할까요? 을구에.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 자, 일단 등기부 양식 한번 보세요. 교재 182페이지를 보십니다. 182페이지. 182페이지. 기본서요. 찾으셨나요? 예. 네. 자, 맨 위에 보니까 표제부 나온다, 그죠? 표제부. 그 다음 그 밑에 갑구 나오고요. 그 밑에 을구 나오죠. 기본서 182페이지 찾으셨죠? 예. 네.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 자, 183페이지에 보시면 건물 등기, 일반 건물 등기부가 나옵니다. 바로 옆에 일반 건물 등기부. 역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네, 찾으셨죠? 네. 자, 그러면 표제부만 차이가 나요. 표제부만. 자, 토지 등기부에 있는 표제부는 토지 표시가 나온다, 그죠? 네. 자, 그럼 건물 등기부에는 뭐가 나와요? 건물의 표시. 네. 구별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다시 그 182페이지에 아까 토지 등기부 표제부 보시면 표시번호 1번 표제부에 찾으셨죠? 그 밑에 갑구, 을구를 보세요. 갑구, 을구. 갑구, 을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위번호.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일단은 이제 눈으로 한번 이렇게 봐두시자고요. 다 그 노트 정리에 뭐 돼 있고 다 나와요. 결국 이제 시험은 여러분 등기부 양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구별하는 건데 이제 양식을 보면서 한번 이러면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표제부는 표시번호, 갑구, 을구는 뭐 순위번호 이런 것들을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갑구와 을구에는 표시번호, 등기 목적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 O, X, X 표시번호가 아니라 뭐예요? 갑구, 을구는 순위번호. 네. 자, 그 다음 위에 표제부의 접수란을 보세요. 182페이지에 그 위에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접수란을 보세요. 접수란에 보시면 뭐 1982년 9월 9일 해서 접수 연월일 나온다, 그죠?
접수 연월일 나오죠. 자, 밑에 갑구와 을구에도 접수란이 있거든요. 갑구, 을구, 특히 이제 갑구에 있는 접수란을 한번 보세요. 갑구의 접수란에 보시면 1997년 2월 19일 제 6782호 보이십니까? 예. 네. 그럼 차이점? 차이점 뭐죠? 우리 표제부에는 여기 표제부에도 여러분 접수란이 있잖아요. 접수란이 있는데 표제부의 접수란에는 오로지 접수 연월일만 나온다,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갑구에도 여기에도 접수란이 있거든요. 갑구, 을구에도 마찬가지로 다 접수란이 있습니다. 그 접수란이 있는데 여기 보시니까 접수 연월일도 나오지만 뭐가 나와요? 접수 번호가 나온다라는 거. 그걸 또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접수 번호. 우리 갑구, 을구에는 접수 번호까지 등기한다라는 거.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일만 기록하는데 우리 갑구, 을구에는 접수 번호까지 기록한다는 거. 자, 이유가 뭐냐면 우리 등기법에서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권리의 우열관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권리의 우열관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권리의 우열관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자, 그러면 같은 구, 이걸 이제 한자로 동구라고 합니다. 자, 갑구면 갑구, 을구면 을구, 같은 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순위번호 2번 전세권 설정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권리가 우선하죠? 1번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같은 구 내에서는 우열관계를 따질 때 뭐 가지고 우열관계를 따지셔야 돼요? 순위번호, 권리의 우열관계 따지실 때 순위번호 가지고 우열관계 따집니다. 자, 그런데 구가 서로 달라요. 이걸 이제 한자로 이제 별구, 구가 서로 다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까 을구의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느 구에 등기를 해요? 을구에 한다, 그죠? 그럼 아까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느 구에 등기를 해요? 갑구에. 그럼 이렇게 구가 서로 다르다. 그럼 이 가압류 간의 우열관계, 예, 구가 서로 달라요. 그럼 이때는 순위번호 가지고 우열관계를 따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을구도 1번부터 순위번호 1번부터 시작하고 갑구도 1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순위번호 가지고 우열관계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 가지고 우열관계를 따져야 되느냐? 접수번호 가지고 우열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구와 을구에는 뭐까지 기록한다? 뭐까지 등기한다? 접수번호까지 등기한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외우셔야 돼요. 동순별접, 이렇게 같은 구 내에서는 순위번호, 구가 서로 다르다. 별구, 접수번호, 동순별접. 뭐 안 외워도 아시겠죠?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갑구의 등기 원인란을 보세요. 182페이지 갑구의 등기 원인. 1997년 2월 5일 매매라고 돼 있다, 그죠? 찾으셨죠? 예. 네. 자, 그러면 1997년 2월 5일. 자, 이 등기 원인. 지금 97년 2월 5일이라는 이 일자는 매매 계약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잔금 지급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매매 계약일이에요. 매매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란에다가 그 원인에다가 이렇게 줄을 딱 꺼 놓으시고, 등기 원인에다 줄을 꺼 놓으시고 밑에다가 채권행위. 원인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는 채권행위, 즉 다시 이야기하면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을 의미합니다. 채권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일자는 계약일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접수, 아까 접수란에 보세요. 1997년 2월 19일. 그죠? 이날 잔금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등기 접수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계약은 2월 5일에 체결하고, 지금 의미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 접수란에 아까 접수라고 돼 있는 그 접수에다가 줄을 딱 꺼 놓으시고, 접수. 얘는 뭐냐? 즉 물권행위다 이 말. 물권행위. 잔금 치르는 행위, 물권행위. 자, 따라서 우리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 언제 소유권 이전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접수한 때요. 접수한 때. 그래서 그 접수에다가 물권 변동일이라고 그러니까 등기부 딱 보시고 등기 원인에 1997년 2월 5일 매매라고 돼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날 매매 계약 체결한 거고, 그 다음 97년 2월 19일에 잔금 치르고 등기 접수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소유권 이전, 지금 김명자가 소유자잖아요. 이 김명자라는 이 소유자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2월 19일. 의미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접수가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일이다라는 거. 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보시면 뭐 소유자 김명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김명자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등기 명의인이라고 합니다. 등기 명의인. 자, 등기 명의인은 등기부에 표시할 때 세 가지로 표시합니다. 뭐? 성명, 지금 김명자 선명,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 주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 그럼 밑에 을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을구에 우리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나오는데 맨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항상 우리 갑구나 을구 맨 오른쪽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채권 최고액 나오죠. 채권 최고액. 이게 근저당권이니까 채권 최고액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저당권 설정이면 채권 최고액이 뭐로 바뀔까요? 채권액으로 바뀝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근저당권 설정이니까 등기부에 채권 최고액, 즉 맥시멈 채권 최고액이 나오고, 만약에 이게 등기 목적란에 저당권 설정이라면 여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뭐가 나올까요? 채권액이 나온다 이 말. 자, 그 다음 그 밑에 여러분 채무자 김명자 해서 보이시죠? 채권 최고액 바로 밑에, 그죠? 채무자 김명자. 자, 질문. 이 채무자 김명자는 등기 명의인이다. OX. 그 해당 등기상, 지금 이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잖아요. 이 해당 등기상의 권리자를 명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권리자를 명인이라고 해요. 따라서 지금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 명인은 누굴까요? 밑에 있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등기 명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오죠. 근데 위에 채무자 김명자 보세요. 위에 잘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채무자 김명자 뭐 보세요. 성명 나오죠.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 명인이 아니니까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조심하실 것은 등기 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등기상의 권리자를 명인이라고 한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는 전세권자가 등기 명인. 예를 들어 지상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는 지상권자가 등기 명인.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그 등기 명인은 등기부에 표시할 때 항상 세 가지로 표시해요. 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되셨죠? 네. 자, 됐습니다. 이제 건물 등기부는 똑같아요. 차이점 없으니까 184페이지에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가 나옵니다. 구분 건물 등기부. 자,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구분 건물 등기부의 그 등기 시스템이 여러분들 집중해서 듣지 않으시면요 힘듭니다. 잘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두 동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101동, 102동. 일단 여러분들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가령 이제 101호, 이제 102호, 뭐 201호, 202호. 여기도 마찬가지로 101호, 102호, 뭐 201호, 뭐 202호. 해서 얘는 601호, 602호. 쭉쭉. 얘는 501호, 502호. 이런 아파트는 없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뭐 한 동의 층수가 같아야 됩니까? 아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물건은 몇 개일까요? 물건은? 자, 물건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객관식에 능하시니까. 예. 1번 22개. 이 정도는 헤아리실 수 있으시죠? 1번 22개, 2번 2개, 3번 24개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답을 하시더라고. 자, 일단 1, 2, 3으로만 할게요. 이제 더 없어요, 여러분. 네, 혹시 그 안에 지금 답이 없습니까? 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 다시 1번 22개, 2번 2개, 3번 24개. 네.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자, 법에서는요, 요 하나하나를 그냥 하나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하나하나를요. 아시겠죠? 따라서 물건의 개수는 몇 개? 22개입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하나하나를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101호 소유자, 얘가 101호 소유자가 갑이에요. 지금 101동에 101호 소유자가 갑인데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101호만 철거하고 새로 짓고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안 된다, 그죠? 자, 법에서는 이 하나하나를 하나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을 하기는 하나 사실상 이 일동 전체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구분건물 등기부는요, 항상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그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자, 시스템 잘 보세요. 즉 이 일동은 101동이다, 그죠? 101동 일동 건물 표제부가 먼저 나와요. 자, 그 다음에요, 전유 부분 표제부가 나옵니다. 전유 부분 표제부. 즉 이제 여기 같으면 가령 이제 101호 전유 부분 표제부. 그 다음에 그 101호의 갑구. 그 다음 을구 나오고요. 그 다음 102호 전유 부분 표제부 나오고 갑구 을구 나오고요. 그 다음 쭉쭉 해서 마지막 502호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 구성 아시겠습니까? 자, 101호, 여기 있는 101호, 102호, 뭐 201호, 202호, 502호까지 하나하나를 하나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을 해요. 우리 법에서는요. 구분 건물의 경우에 그 하나하나를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데 사실상은 서로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연관성이라는 게 즉 공통분모가 뭐냐면 일동 건물 표제부입니다. 101호만 철거하고 짓고 이렇게 못하거든요. 서로 간의 연관성, 하나의 동은 서로 간의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의 구성이 어차피 102호도 일동 건물 표제부는 같죠. 201호도 일동 건물 표제부는 같죠. 서로 이 101동 안에 있는 애들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 맨 위에다가 101동 건물 표제부를 딱 둬요. 등기부의 구성이 맨 위에다 101동 건물 표제부 두고 그 다음에 이어서 101호 전유부분 표제부가 나오고 갑구 을구 나오고요. 얘가 또 한 세트야. 그 다음 그 밑에 또 102호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이해하시겠어요? 얘를 딱 묶어가지고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합니다. 어차피 101동 건물 표제부라는 위에 공통분모는 같으니까 이걸 묶어서 이걸 전체를 한 개의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지금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102동도요. 102동도 역시 1동 건물 표제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이제 101호, 102동에 이제 101호 전유 부분 표제부가 나오고 갑구, 을구. 밑에 더 안 적습니다. 똑같아요, 시스템이.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까 건물은 몇 개라고 했어요? 22, 여기는 이제 602호까지 있으니까. 그죠? 건물은 지금 몇 개입니까? 건물은 몇 개라고 했죠? 22개다, 그죠? 물건은 22개예요. 네, 22개인데, 등기 기록은 몇 개일까요? 등기 기록은? 제가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차피 101동 건물, 101동에 있는 애들은 101동 건물 표제부가 같아. 서로 공통분모거든. 그래서 얘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101호 전유부분 표제부 갖고 울고 그 다음 102호 전유부분 표제부 갖고 울고 얘들 다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요. 그럼 얘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1동 건물 표제부는 얘는 같은 공통분모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등기 기록이에요. 얘가. 그 다음 102동 이게 또 하나의 등기 기록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잘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서 등기 기록은 몇 개다? 2개다. 그래서 등기 기록은 우리 등기 기록을 이렇게 할까요? 보관 관리함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등기 기록이 몇 개예요? 2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전산화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산화되어 있기 전 시절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카드식이라고 해가지고 맨 위에 왜 우리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철근 있잖아요. 그 이제 바인더라고 하는데 그 철근으로 묶어서 그걸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한다고. 어차피 1동 건물 표제부가 같으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네. 자, 따라서 등기 기록은 몇 개입니까? 2개예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열람하거나 이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이제 증명서가 이제 과거로 치면 등기부 등본이에요. 이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자, 그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하나가 독립한 물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등기부 열람할 때는 가령 내가 102호, 101동에 예를 들어 102호 등기부를 열람한다. 102호 지금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1동 건물 표제부 얘 나가야 돼. 얘 나가고 그 다음 102호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나가요. 걔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야. 지금 이해되세요?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받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502호 101동에 502호 지금 등기 기록 지금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역시 위에 있는 뭐가 나가요? 101동 표제부가 나가. 그리고 502호 전유부분 표제부 나가고 갑구, 을구 얘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야. 따라서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등기 기록이 몇 개일까요? 22개입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어렵죠?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특히 여러분 이 공부를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그냥 그 상식으로 그냥 그걸 이해했다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더 못 받아들여요. 지금 아예 차라리 지금 아예 깨끗한 상태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분들이 오히려 이해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의미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막 무조건 외워서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무조건 외우다 보니까 뭐 맞춘다는 보장도 없어. 약간만 틀어놓으면 못 맞추거든. 자, 다시 우리 등기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는 이 전체를 어차피 101동 건물 표제부 여기 102동 1동 건물 표제부 얘들은 각각의 공통분모거든. 그러니까 맨 위에다가 얘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101호 그 101동에 101호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얘를 또 그 바로 이어서 같이 이제 철근으로 묶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01호 전유부분 표제부 갖고 울고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전체 하나를 한 개의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일동 건물 표제부가 서로 같으니까 이 묶어서 이거 한 개를 하나의 등기 기록. 자 그런데 열람하거나 이제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러면 거기 있는 101동 건물 표제부 맨 위에 있는 101동 건물 표제부 튀어나와야 돼. 그 다음 101호 전유부분 표제부 갖고 울고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 만약에 102호 등기부를 우리가 101동에 102호 등기부를 열람한다. 그러면 역시 101동 건물 표제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102호 전유부분 표제부 갖고 울고 나와야 된다고. 그럼 얘가 역시 한 개의 등기 기록. 따라서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받음에 있어서는 등기 기록은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2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에도 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근데 아파트 사고 팔고 한번 해보셨나요? 아파트 사고 팔고 하시면, 등기를 몇 건 하시던가요? 한 건만 하십니다. 토지가 있는데요. 등기는 이 구분 건물 등기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만 하십니다. 토지는 있는데요. 여러분 단독주택 사고 팔고 하시면요. 그냥 일반 건물 우리 단독주택 사고 팔고 하시면 토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고요. 건물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십니다. 등기 몇 건 하세요? 2건 하세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파트에도 토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우리 구분 건물 소유자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건물을 소유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그죠? 그럼 이 구분 건물 소유자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해요.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구분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 사용권.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건물을 유효하게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지. 자, 이 대지 사용권을요.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지권이라고 표현해요. 대지 사용권을 구분 건물 등기부에 이제 등기하게 되면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게 되면 이때부터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권. 자, 이 대지권은요. 분리 처분이 금지가 된다는. 다시 구분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지 사용권을 등기하게 되면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은 분리 처분이 금지된다. 집합건물법에 나오는 강행 규정입니다. 분리 처분을 금지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이제 그럼 뭐랑 뭐를 분리해서 처분한다는 말이냐면 건물과 지금 101호 소유자가 갑이에요. 이 101호 소유자 갑은 토지에 대한 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한 권리 이걸 이제 등기까지 돼 있으니까 이걸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토지에 대한 권리인 대지권과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하게 되면 결국 그 아파트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아예 분리 처분을 금지시켜 놓고 있고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내용까지요. 구분 건물 등기부에 같이 등기해 줍니다. 토지에 대한 내용까지요. 구분 건물 등기부에 같이 등기해 줍니다. 분리 처분이 금지되니까요. 굳이 토지 등기부 별도로 운용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으니까 아예 토지의 내용을 구분 건물 등기부에 같이 등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아까 그 184페이지에 위에 표제부가 나오거든요. 그 위에 있는 184페이지 위에 있는 표제부가 일동 건물 표제부입니다. 그 일동 건물 표제부. 자, 일동 건물 표제부에 보시면 일동 건물 표시 나오죠. 맨 위에 일동 건물 표시 나오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나옵니다. 토지 표시. 그죠? 찾으셨죠? 네. 그 다음 밑에 또 표제부를 보세요. 밑에 표제부는 지금 몇 호 표제부예요? 밑에 표제부가 전유부분 표제부거든요. 몇 호입니까? 101호. 거기 건물번호에서 1층 제101호 보이십니까? 101호 전유부분 표제부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표제부가요. 101호 전유부분 표제부입니다. 자, 그럼 그 전유부분 표제부에 보시니까 지금 이 전유부분 표제부를 보니까 역시 전유부분 표제부 그거 잘 보세요. 전유부분 건물 표시부터 먼저 나오죠.
보이십니까? 네.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대지권 표시 보이세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구분 건물 등기부도 일단 건물 등기부입니다. 구분 건물도 건물이거든요. 건물 등기부예요. 그래서 표제부가 지금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다고 죠.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으니까 암만 그 101동에 있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얘들을 하나하나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을 하기는 하나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표제부가 두 개가 나온다. 위에 먼저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가 나오고 그 다음 밑에 각 전유 부분 표제부 이제 교재에는 지금 생략인데 갑구 을구가 나와요. 갑구 을구는 똑같으니까 그냥 생략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1동 건물 표제부에 보시면 어쨌든 건물 표제부니까 위에 1동 건물 표시부터 먼저 나와요. 이 1동 전체 건물 표시가 건물 표시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즉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나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그 다음 전유부분 표제부를 보시면 전유부분 건물 표시, 어쨌든 역시 건물 등기부니까 전유부분 건물 표시부터 먼저 나오죠. 그 다음 그 밑에 대지권의 표시 보이십니까? 대지권의 표시,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죠. 즉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1동 건물 표제부에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입니다.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디에 기재한다고요? 1동 건물 표제부에 토지 표시 팩트다 그죠? 그건 1동 건물 표제부에. 그 다음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그 대지권의 표시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디에 등기한다고요?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내용을 여기 이제 같이 실어준다는 말이죠. 이 구분 건물 등기부에다가. 왜? 분리 처분이 금지가 되니까. 분리해서 처분하게 되면 아파트 철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토지 내용을 구분 건물 등기부에 실어주고 이제 토지 등기부는 있더라도 운용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고 팔고 하시면 여러분 구분 건물 등기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만 하시는 거예요. 토지 내용이 여기 구분 건물 등기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토지 내용 중에서 그 사실관계, 즉 팩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즉 다시 얘기하면 토지 표시, 그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표시, 사실관계, 얘는 어디에다가, 토지 표시는 어디에다가 등기한다고요? 토지 표시는 어디에다가? 1동 건물 표제부예요. 1동 건물 표제부예요. 맨 위에 있는 표제부예요. 그 다음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대지권의 표시입니다. 어디에다가? 전유부분 표제부예요. 전유부분 표제부예요. 외우셔야 돼요. 1토 전대. 1토 전대. 외우셔야 돼요. 1토 전대.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 토지 표시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자, 칠판을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구분 건물 등기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제부가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표제부가 각 등기부를 우리가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받으면 표제부가 두 개가 나와요. 그 위에 있는 표제부는 뭐? 1동 전체, 1동 건물의 표제부, 밑에 있는 표제부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이 구분 건물 등기부도 건물 등기부인데 우리 일반 건물 등기부는 오로지 건물만 나옵니다. 근데 구분 건물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지만 토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같이 들어온다고요. 집합권 구분 건물 등기부에 토지에 대한 내용도. 왜? 분리 처분이 금지되니까. 분리해서 처분하게 되면 아파트 전체를 철거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와요. 그럼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즉 토지 표시,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실관계죠. 이 토지 표시는 어디에다가 등기한다고요? 1동 건물 표제부에. 그 다음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인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에다가? 전유부분 표제부에. 전유부분 표제부에.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1토 전대. 일요일 토요일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전대 빌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1토 전대. 1토 전대. 외우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중요한 거 할 때는 막 눈에 힘을 바짝 주세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도 튀어나오진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으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나요?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으면 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 이제 그걸 등기하면 대지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으면 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 있으면 건물 소유할 수 있다, 그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그 다음 지상권 있으면 건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도 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건물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토지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해서 내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도 역시 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더라도 건물 지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네 가지가 대지권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 대지권의 종류, 다시 우리 구분 건물 소유자들의, 건물의 소유자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 얘를 뭐라고 해요? 대지권. 이제 등기까지 하면 얘를 뭐라고 합니까? 대지권.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총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예요. 네 가지다. 대지권의 종류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총 네 가지입니다. 소유권이 있어도 건물 소유할 수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더라도 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대지권의 종류가 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 다음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구분 건물 소유자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대지권은 혼자서 단독으로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분을 가지는 거예요? 지분을 가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튀어나오냐면 대지권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대지권의 비율이 나옵니다. 비율. 지분이다 이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대지권의 비율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넓은 평수 사시는 분들이 대지권 비율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네. 자, 따라서 우리 그 대지권의 표시란에, 아까 대지권 표시란 있잖아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 밑에 대지권의 표시가 있었죠. 그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나옵니다.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여러분 그 등기부 같이 한번 볼까요? 184페이지에. 자, 위에 이제 일동건물 표지부 나오고요. 일동건물 표지부에 일동건물 표시 나옵니다. 일동건물 표시. 자, 그러면 일동건물 표시 보시면 이제 건물 옆에 오른쪽에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란 보이십니까? 그 밑에 보시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9, 32, 46 현대아파트 가하동 건물 표제부입니다. 가하동의 일동 건물 지금 표제부다 이 말이죠. 그럼 이 현대아파트 가하동은 지금 몇 필지 지상에 서 있다는 소리예요? 세 필지요. 29, 32, 46 세 필지 지상에 지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에 건물 내역 보니까 이 아파트는 지금 몇 층짜리입니까? 5층짜리라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그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바로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보세요. 그 토지 표시의 토지 표시, 얘가 핵심 단어입니다. 토지 표시.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다 이 말이지. 그래서 거기 소재 지번 보시면 1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9, 그 다음 2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2, 3점 강남구 대치동 46. 아, 요 세 필지 지상에 지금 현대아파트 가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그 밑에 전유부분 표제부를 보세요. 전유부분 표제부. 전유부분 건물 표시 나옵니다. 전유부분 건물 표시 해서 건물 번호 보세요. 1층 제 101호. 그러니까 이건 현대아파트 가동에 지금 101호 등기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예. 네. 자, 그 건물 오른쪽에 건물 내역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죠. 96제곱미터. 이 96제곱미터는 전유부분 면적입니다. 전유부분 면적. 왜 우리 소위 분양 면적이라고 하죠. 공급 면적, 분양 면적. 이건 공용 부분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얘는 전유 부분 면적입니다. 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건 전유 부분 면적이에요. 예. 자, 그다음 그 밑에 대지권의 표시 보이십니까?
이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나와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자, 그러면 거기 대지권의 종류 보시면 1점 소유권 대지권, 2점 소유권 대지권, 3점 임차권 대지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말하는 1점의 1은 뭐냐? 위에 아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의 1점, 그거 이야기하는 거. 즉, 대치동 29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 다음 그 밑에 2점 소유권 대지권, 얘는 대치동 32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 3점의 그 3은 뭘 말하는 대치동 46을 이야기하는 거야. 즉, 현대아파트 가동이 이 세 필지 지상에 서 있는데, 지금 29랑 대치동 29랑 32에 대해서는 그 구분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와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29와 32는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46에 대해서는 그 구분 건물 소유자가 임차권을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랑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대치동 46의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은 나중에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요, 중개업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두 동짜리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 있죠. 한두 동짜리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 보면 등기부, 가끔씩 등기부 이제 열람을 하시다가 이제 업을 하시다가 이제 등기부를 열람해 보시면 거기 전유 부분 표제부, 아까 지금 대지권 표시란에, 대지권 표시란, 제가 최근에 본 아파트인데요, 김해 지역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김해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데 경전철역 바로 근처에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아주 훌륭한 조건은 다 갖췄어. 일단 위치와 교통, 거기다가 학군, 전망, 뷰까지요. 모든 훌륭한 조건 다 갖췄어요. 근데 그 아파트 등기부를 열람을 해봤더니 전유부분 표제부예요. 대지권 표시란에, 아까 그 대지권 표시란에 임차권 대지권이라고 돼 있어요. 임차권 대지권. 무슨 이야기예요? 그 토지의 소유자는 따로 있다 소리예요. 이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지금 갑을 병정해서 얘들이 건물은 소유하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권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임차권을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두 동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 중에는요, 종종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정작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작 거기에 살고 계시는 그 입주민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계시더라는 게 제가 거기에 놀랐어요. 임차권 대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살고 계시는 거예요. 중개사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어.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요, 토지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그 아파트는 결국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임차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사도록 하고 자기는 나가셔야 돼. 결국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그 의미도 모르고 거기에 계시는 게 제가 거기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분이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그 당연히 중요한 내용인데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지금 대지권의 표시, 항상 여러분 꼭 아파트 중개하실 때는 항상 그거 보셔야 돼요. 대지권의 표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계속 이어서 설명 좀 드립니다. 이상하게 여기 오면 말이 좀 제가 많아지는 것 같네요. 진도가 자꾸 늦게 나가. 네. 자, 아까 대지권의 종류는 이제 올 수 있는 권리가 총 4가지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까 여기 이 등기부, 교재에 있는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아파트 가동이 3필지 지상에 서 있는데 그 중에 2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거기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아까 그 한 필지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그냥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네. 자, 토지에 대한 내용이요. 토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구분 건물 등기부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지에 대한 그 사실관계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즉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뭐냐면 대지권의 종류, 이 대지권의 종류와 그 다음 아까 지분, 대지권 비율, 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도 여기 구분 건물 등기부에 기재를 해줬어. 그러면 이제 토지 등기부는 별도로 운용 안 해. 토지 내용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토지 내용을 여기 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 만약에요,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토지 등기부에다가, 토지 등기부에
뭐라고 기재를 하냐면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기재를 하고 이제 토지등기부는 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용을 아까 스톱을 해야 토지의 내용이 여기 구분건물 등기부에 들어왔으니까 토지등기부는 운용을 스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톱을 하려면 뭔가 토지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해주고 스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운용을. 그죠? 그래서 만약에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라면 토지등기부에다가 뭐라고 기재한다고요?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기재를 하고 이제 토지등기부는 운용 안 해. 토지 내용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구분건물 등기부에. 그 다음 만약에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토지등기부에다가 지상권 대지권이라고 기재를 하고 역시 운용을 스톱합니다. 이제 토지등기부는 별도로 운용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파트 사고 팔고 하시면 구분건물 등기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만 하십니다. 그 다음 전세권이라면 역시 토지등기부에다가 전세권 대지권이라고 기재를 하고 스톱을 하고요. 그 다음 임차권이라면 토지등기부에다가 역시 임차권 대지권이라고 기재를 하고 운용을 스톱합니다. 어느 등기부에다가요? 토지등기부에다가. 이제 토지등기부 별도로 운용 안 하니까. 자, 지금 이 토지등기부의 이 기재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를 하고 운용을 스톱합니다. 토지등기부에다가. 아시겠죠? 이제 토지등기부 운용, 이제 토지 내용이 구분건물 등기부에 들어갔으니까 등기관이 이제 토지등기부 별도로 운용 안 하니까 뭔가 기재를 해주고 직권으로 기재를 해주고 운용을 스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라면 소유권 대지권, 그다음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권이라면 토지등기부에 들어가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기재를 하고 운용을 스톱한다 이 말입니다. 운용을 스톱한다 이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토지등기부 그럼 갖다 버리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등기부를 왜 버려요? 별도로 운용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지 내용이 구분건물 등기부에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럼 이 토지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예를 보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대지권이라는 용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붉은 분필로 적는 이유 아시겠죠? 뜻의 등기라고 합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지금 토지등기부에 이렇게 기재한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자,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칠판을 보고 답을 하세요. 보고도 답을 자꾸 못 하시니까 보고 답을 하십시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잘 출제를 해요. 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부 일동건물 표제부에 기록한다. OX.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일동건물 표제부에 기록한다. OX. X. 틀렸다 그죠? 어디에? 토지등기부에. 어쨌든 답은 맞췄는데 뭐로 가도 객관식 시험은 서울만 가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틀어서 이제 내버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객관식 시험은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지금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라고요? 토지등기부에.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구분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OX. 네. 어떻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토지등기부에다가 등기관이 이렇게 직권으로 기재하고 토지등기부는 운용을 스톱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기록한다. 이제 가장 난이도 높은 지문이에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기록한다. OX. 역시 X입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에 기재하는 건 맞아요. 다시 여러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이걸 전체를 보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하거든요. 토지등기부에 기재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이면 토지등기부 갑구에다가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그러고 운용을 스톱한다 이 말이에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권이라면 토지등기부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역시 직권으로 기재를 하고 운용을 스톱합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갑구 또는 을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는 오입니다, 당연히.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갑구 또는 을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그러고 이제 토지 등기부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토지 내용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구분 건물 등기부에. 되셨나요? 자, 연결되는 내용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대지권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바로 이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분리처분 금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럼 뭐와 뭐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는 말이냐? 그 구분 건물과 뭐를요? 대지권을요. 그럼 아파트 여러분 사시는 분들, 아파트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고 계시고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권 가지고 계신다고요. 다만 그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대지권의 종류가 다 뭐냐?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대지권 종류가 소유권 대지권 아니면 그 아파트 들어가시면 안 되죠. 피곤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고, 분리해서 처분하게 되면 결국 아파트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거 분리 처분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구분 건물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대지권은 아파트에 지금 너무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 내가 대지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건물만 이전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리 처분 금지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그러면 대지권만 이전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같이 넘기시라 이 말이에요. 암만 아파트에 미련이 남더라도 건물과 대지권 같이 넘기시라고. 자, 그러면 건물만 저당권 설정 될까요? 안 될까요? 건물만 저당권 설정. 잘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건물만 저당권 설정. 대지권은 내버려 두고 건물만 저당권 설정.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건물만 저당권 설정했다가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건물만 경매 들어가면 결국 분리처분의 문제는 발생되죠.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건물만 저당권 설정했다가 나중에 돈 안 갚아서 건물만 경매 들어가게 되면 결국 분리처분의 문제는 발생한다. 대지권의 권리자와 건물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분리처분의 문제는 발생한다. 그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마찬가지 이유로 대지권만 건물은 내버려 두고 대지권만 저당권 설정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면 분리처분 금지 때문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하시려면 건물하고 대지권을 같이 설정하시라 말이에요. 반드시.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건물만 가압류를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 이유로 안 된단 말이지. 건물만 가압류했다가 그럼 돈 안 갚으면 건물만 경매 들어가게 되면 결국 분리처분의 문제는 발생된다. 그래서 안 된다. 같이 가압류하라 이 말이지. 마찬가지 이유로 그럼 대지권만 가압류 안 된다 그렇죠. 같이 가압류하시라고. 건물하고 대지권을 같이 가압류하시라고. 아니면 분리처분의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자, 그다음 그럼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다. 구분 건물에 지금 101호 101동 중에 101호 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용익물권입니다. 쓰는 권리예요. 분리처분 금지랑은 관련 없어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러면 대지권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안 돼요.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까지는 안 되는데 이유가 달라요. 안 되는 이유가 왜? 분리처분 금지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전을 하실 때도 같이 이전하시고 저당권 설정하실 때도 같이 설정하시고 가압류할 때도 같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리처분 금지 때문에. 따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전세권은 용익권입니다. 용익물권이니까 분리처분 금지랑은 관련 없어.
따라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 가능해요. 그런데 왜 대지권에는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느냐? 대지권에는. 자, 아까 제가 대지권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권. 구분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토지에 대한 권리. 그걸 뭐라고 해요? 대지권. 대지권. 그러면 건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혼자서 단독으로 권리를 가지세요? 공동으로 가지세요? 공동으로. 대지권은 필연적으로 대지권이란 말은 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율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대지권이란 말은 필연적으로 지분, 비율입니다. 지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대지권 가지고 계신데 대지권을 토지에 대해서 혼자서 단독으로 권리 가지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당연히 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지분의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분의 용의권을 설정하면 지분만 밟고 다녀야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지분의 용의권 설정은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다시 우리 전세권은 여러분 용익물권입니다. 용익권. 용익권은 쓰는 권리니까 분리처분 금지랑은 관련 없어. 그냥 쓰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분리처분 금지랑은 관련 없다. 따라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물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대지권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니까 분리처분 금지랑 관련 없어요. 근데 대지권에는 전세권 설정이 못해. 이건 분리처분 금지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는 거예요? 대지권은 필연적으로 지분이거든. 대지권이라는 말 자체가 지분권입니다. 비율, 지분입니다. 지분에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분만 밟고 다녀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 내용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예상했던 대로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상당수는 일단 이 내용이 그냥 뭐 조금 쉽지 않아서 뭐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정이 안 좋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전세권, 용익물권이다 그죠? 용익물권 맞잖아요. 민법에서 용익물권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분리처분 금지랑은 관련 없어. 근데 문제는 이 전세권이라는 애는 하이브리드야. 무슨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전세권이라는 제도는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분류를 하면서 담보물권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집주인이 즉 전세권 설정자가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 신청권 있다 없다? 있다는.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있다는. 담보물권의 성질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셔야 돼. 자, 건물에만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대지권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못해요. 대지권은 지분이니까 지분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구분 건물에 대해서 아파트나 구분 상가들 있죠.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하실 때 그 신청서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다가 대지권에 대한 기재 내용을 적으시면 각하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전세권에 대지권은 절대로 대지권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돼. 지분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집주인이 돈 안 주면 그러면 건물만 전세권을 설정했으니까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역시 분리처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드셔야 된다고. 지금 이제 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 이 중에서 주된 권리, 건물과 대지권 중에서 주된 권리는 뭐죠? 건물이죠. 얘가 주된 권리고요. 대지권 해봐야 비율 얼마 안 돼요. 웬만한 아파트들 여러분 비율 평으로 해서 계산해보면요 한 대여섯 평 많아야 7, 8평입니다. 얼마 안 돼요. 얘는 종된 권리예요. 자, 등기는 대지권에는 전세권 등기는 절대 못해. 지분이니까 등기는 절대 못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민법 100조 2항이죠. 100조 2항을 유추 적용합니다. 민법 100조 2항이 뭐냐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즉 건물에 대해서 주된 권리인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으니까 이 종된 권리인 대지권은 같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같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같이 경매 들어갑니다. 이해되세요? 결국 분리처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대지권은 지분이니까 절대로 뭐를 못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의권 설정 등기는 절대 못해요. 이해하시겠죠? 예, 결국 분리처분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조금 오버가 됐네요. 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